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지영국어학원 양천고 담당 강사 조우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1년에 4번 보는 시험 중에 이제 3번의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다시 한번 잘 보겠다고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지만 여러분들의 성적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깊이 새기고 또 날아갔겠지만 이렇게 또 우리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기말고사를 대비한다 혹은 이제 2학년, 3학년의 시험도 대비한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했어야 조금 더 고득점이었을지 모르는 문제를 다시 한번 봤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아쉽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내용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추석 전에 시험을 봐야 돼가지고 우리가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있던 범위에 비하면 교과서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었죠. 6단원에는 시하나 소설 그리고 중세국어가 들어갔어요. 제가 영상에서 아마 데뷔 영상에서 관동별곡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틀어버렸죠. 제 영상을 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동별곡이 아니라 중세국어가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말고사 때 관동별곡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여기 담화관습과 의사소통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범위가 있습니다. 추가 범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의고사 전체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2022년 고1 6월 모의고사가 전체가 들어가면서 1번부터 45번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듣는 수업에 조금 더 치중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배점 분포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객관식 서사평 이렇게 있는데 비슷하죠, 1학기와. 그죠? 그래서 80점, 20점인데 아무래도 객관식의 점수가 조금 더 추첨이 돼 있고, 자, 사실 그리고 쉬운 문제는 요 정도고 그냥 다 중상위권으로 문제를 냈다. 되게 다 3.7, 3.78 정도의 문제가 어렵게 나왔고 요 정도가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다 싶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도 여기 보면 4점 이상의 문제가 3개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쉬운 건 아예 쉽게 내거나 어려운 것도 사실은 여러분 2개로 A, B나 기억, 니은으로 내는 문제들이 많았죠. 4점 자체의 문제는 해봐야 그 주격분사 물어보는 문제 말고는 딱히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문제 분석을 해보시면 자, 여기 보면 1번, 2번 마시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게 여러분들 6단원의 그 끝에 학습활동, 적용학습 여기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고 본문의 주제 파악은 여러분들 제가 시험 학원에 와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주제를 맞추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죠. 그리고 요 내용, 자, 모의고사 문법하고 요 내용하고 같이 엮어서 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문법 문제 낸 건 좋은데 송민고까지도 내고 이렇게 했죠. 표현법하고. 근데 이제 중3, 고1,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난 이거 기억 못하는데 하는 경우에는 틀렸고 평소에 국어 공부가 쭉 돼 있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1, 2등급을 맞는 친구들은 쉽게 맞을 수 있었는데 3, 4등급 이상 이하의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였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어렵지 않으니까 빨간색으로 해놓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홍설이라고 돼 있는데 주홍설도 마찬가지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쉬웠죠. 이것도 그냥 표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사자성어를 찾는 거 답은 사면초가였죠.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를 몰라서 틀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사실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모르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사면초가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의 말뚝 문제였죠? 제일 많았어요. 5, 6, 7, 8 4문제에 수다평 1, 2, 6문제. 자, 선생님은 5문제로 예상을 했는데 한 문제가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트라우마랑 관련된 소설의 인물, 그래서 수간호사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거의 틀린 사람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소설의 내용 A, B, C, D, E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소설의 내용 일치불이치였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헷갈리게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고르라고 해가지고 적절한 걸 고른 사람이 틀린 부분이 조금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감상 관점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쌤이 이따 뒤에서 좀 헷갈리는 문제로 넣을게요. 어렵진 않았는데 헷갈리는 문제였고 점수 배점도 조금 높았다.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고 서답형 1번, 2번 그리고 저승사자 공간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의 상처 마지막에 이게 소설의 끝에 부분에 나오는 거죠.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를 그대로 적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서답형 1, 2번은 굉장히 쉬웠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배치가 이제 90, 11, 서두평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 하고,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가 같이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예상을 해드렸고,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 이제 어떤 예찬적 태도나 아니면 이제 뭐 표현 방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0번 문제가 이제 쌤 입장에서는 조금 논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논란을 만들지 않았던 그런 문제죠. 화자와 그 할머니랑 나와가지고 이 보기의 인물이 할머니, 여기 이제 그 손을 바라보는 화자, 그리고 이제 그 짜장면 먹는 화자, 이렇게 셋의 공통점이었죠. 그 다음에 이 외부 지문과 시의 태도였는데 이 외부 지문이 그냥 예찬적 태도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예찬적 태도는 쓸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사전 문제가 나온다면 어차피 다른 걸로 나올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나왔죠. 다른 단어로 나왔어요, 결국에는. 근데 이 이르다라는 동의어 이어 파악을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 arrived라는 이르러, 그치?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일러 고자질하다라는 일러라는 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어간어미가 어떻게 변하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좀 지극히 좀 국어 상식이 조금 더 필요한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평소에 내신만 듣고 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으라고도 안 할게요. 왜냐하면 뭐 르블 규칙, 러블 규칙을 기억하고 푼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평소에 1, 2등급으로 그리고 처음에 정규 공부도 선생님과 열심히 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자, 제 학생 중에 일그러진 영웅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셔서 한번 쭉 했는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다. 그래서 그냥 시나리오 전적인 내용, 그리고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그래서 병태가 관조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써 있어서 틀렸었죠. 그 다음에 돌아가다라는 단어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형태소 파악인데 사실 이 문제도 시험범위랑 관련이 크게 없으나 모의고사에 나왔죠.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형태소는 중학교 1, 2학년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원래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조금 없는 좀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틀린 분은 조금 아쉽다. 자, 그 다음에 담화관습과 의사소통 문화인데 요거는 이제 산자성어를 8글자짜리 2개를 그대로 쓰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나서, 직전이 끝나고 나서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보고 간 친구들은 대부분 맞았고, 그냥, 이렇게 무시한 친구들, 평소에 이제 선생님 연락을 잘 받으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맞았고. 그 다음에, 말을 삼가는 태도를 가져라. 뭐 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본문을 읽고 토론하는 거. 그치? 그 육사, 영랑이 뭐 이렇게 나오는 동주, 그 소월이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로 말을 무조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각자의 의견을 말한 건데 각각 도덕적으로 안 맞는 말들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중세국어 문제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서답형 4, 18, 19, 20, 21, 22, 서답형 6 이렇게 나왔는데, 자, 서답형 4번은 워낙에 선생님이 많이 했죠. 주격투사 1, 2, 3번이라고 하면서, 모음 뒤, 뭐, 이모음 뒤, 이모음 아닌 뒤에서 뭐 하고 자음 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쓸 수 있으나,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하지 않았고요. 자, 18번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9번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해줬는데, 들을 생각이 있던 친구들은 맞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어차피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끝까지 듣지 않았죠. 그래서 여름 하나니 하고 여름에서 그 명사파생적사 음하고 그 다음에 수매에서 옴음이 아마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와서 조금 놀랐다. 자, 세종어제훈민정 용법 내용파 이건 빨갛게 해놨는데 문제는 안 어려웠으나 학원과 좀 학교 간에 좀 이렇게 마찰이 있었죠. 선생님은 따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나 요게 이제 또 논란이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훈민정음의 어떤 문법적인 내용, 그리고 이게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해서 실어가 부분이 선생님이 무조건 능히라는 쪽으로 외우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틀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 자, 의미, 이동, 축소, 확대, 구별하기 요거 뭐 많이 했죠? 그래서 이동, 축소, 확대에 대해서 이동이 걸 찾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도 그대로 서술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에 모의고사 독서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었는데, 하나는 중화사상, 그리고 하나는 요거 소리의 전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귀무가설이었는데, 귀무가설을 내기에는 조금 힘드시지 않았나, 그리고 아직 고1이라서 조금 봐주셨나 봐요. 그래서 중화사상이 나와서 홍대용의 일병연행록 의사문답 요거 구별하는 건 너무너무 지금 시간이 있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였고, 되게 틀린 친구들은 그 앞에 중세국어를 풀다가 요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분도 선생님이 정리하고 가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 틀렸으면 했는데 틀려온 친구들도 있어 조금 마음이 아팠다. 실상으로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보면 틀린 문제가 처음에 이상했다고 친 2번 정도 문제, 그리고 요거 8번이 아리까리 했는데 틀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11번 요거 이르다도 사전 문제, 그죠? 동음이요. 그 다음에 이거 2개 정도, 요거 2개 정도, 그 다음에 더 없죠 사실. 네, 그래서 실제로 틀릴 만한 문제는 한 4-5개 정도였는데 1등급 컷이 83, 85 정도가 되는 걸로 보아 아직 조금 공부를 깊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양천고 학생 모두가 조금 깊게 시험을 풀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게 해준 시험이죠. 60점, 70점대가 나와도 지금 3등급 정도가 나온다는 건 전체적으로 지금 좀 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아리까리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 8번 문제 감상관점인데요. 감상관점 여러분 뭐예요?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이 있죠. 내재적 관점은 그 소설 시 자체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외재적 관점은 뭡니까? 효용론적 관점, 관용론적 관점, 그리고 하나 뭐였니? 표현론적 관점, 이렇게 3가지였는데,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5번은 그냥 외재적 관점이 아니라 내재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 작품은 어쩌고 저쩌고, 이 소설은 어쩌고 저쩌고 되고, 여기도 인물 어쩌고 저쩌고, 여기도 인물.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시간적 배경하고 극복의지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반영론적 관점으로 헷갈릴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이 소설이라는 말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시간적 배경이 있더라도 뒤에 극복의지가 있기 때문에, 쌤이 이거 말을 잘못했죠. 극복의지가 이 소설이 극복의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내재적 관점으로 봤어야 된다. 선생님도 아마 시험장이었으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4번 보면 그냥 나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어. 얘는 누가 봐도 효용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랑 서술어를 봤을 때 얘는 그냥 내재적 관점입니다. 왜냐면 소설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2번으로 했으면 조금 아쉽지만 나머지 답을 하신 분들은 그냥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어려운 문제였죠. 자, 적절하지 않은 말한 사람 18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현대국어의 문법 요소 부분과 중세국어의 이 높임 표현에 대해서 같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짱구 보면 니르샤대 샤와 오시니꼬의 시가 있는데, 샤가 모음 앞에서 샤고 그 다음에 시가 자음 앞에서 시인데, 여기 공부하셔서는 합쳐서 셔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셔라는 것도 시어라는 걸 찾아서 안 변하는구나 라는 걸, 짱구의 말이 맞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셔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틀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흰둥이의 문제 중에 여기에 지금 의문적 조건에 따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문적 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 리가 없죠. 내신만 하는 친구들은 이 내용을 좀 아쉽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인데 이제 흰둥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그래서 1, 2, 3, 4, 5명 누가 뭘 말했는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긴 했으나,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맞추려면 조금
많은 지식을 조금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쌤이 아까 말했던 명사파생 접사와 명사형 어미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그리고 여기서 옴도 있고요. 그죠? 요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미음의 나홈이 어딨어? 무리 자식 나홈의 나음. 여러분, 나음은 지금 앞에 선생님이 옛날부터 구별하라고 했죠. 이 나음 앞에 꾸미는 많이 나음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많이 나음는 거면 뭐야? 부사가 꾸며주는 거니까 얘는 지금 동사잖아. 그치? 근데 여기 지금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심지어 서술어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애초에 틀린 문제입니다. 사실 3.8점이나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선 문제만 길고 어렵지 않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어렵게 다가와서 뭐 틀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드리는 뭐 그런 문제였다. 자, 그래서 총평. 자,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섞어 녹여서, 문제 출제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중세국어만 했지만, 정작 중세국어도 많이 틀리고, 정작 모의고사 문제를 공부한 친구들은 오히려 득을 봤다. 오히려 모의고사 문법에 이 중3 때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험 범위가 적었고, 하지만 논란이 되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등급은 요 정도, 2등급은 요 정도였기 때문에 실상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딴 학교에 가서 점수를 얘기할 거면 10점 정도씩 더해서 얘기를 하시면 된다. 다른 데 가서 꼭 나는 등급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데 가면 나는 65점이었으면 딴 데 가도 75점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에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었겠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기말고사 때는 아마 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관동별곡이랑 그 다음에 좀 추가 번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려가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자 우리 2023년에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또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긴 시간 들어주냐 감사했고요. 또 우리 학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조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